안녕하세요. 저는 3D 모델링을 주로 퓨전 360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퓨전 360을 설치하시고 첫 실행 화면입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을 선택을 하시면요. 기본 설정에서 사용자 언어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변경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글로 메뉴명이 쭉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요.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대면 메뉴 아이콘마다 설명 텍스트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 메뉴를 먼저 볼게요. 어플리케이션 메뉴고요. 제일 좌측에 데이터 패널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눌러 보시면 이제 홈으로 가서 이제 이쪽은 이제 클라우드 내에 폴더를 만들어서 3D 모델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샘플로 들어있는 이런 모델 파일들을 가져와서 볼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요. 이렇게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새 설계, 새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도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보내기 해서 여기 지금 불러와 이제 모델링한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형식으로요. F3D나 아니면 STL 파일로 내보내기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캡처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한 파일을 저장하기를 누르면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저장이 되고 오프라인으로 내 컴퓨터에 저장하시려면 내보내기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 적에 왼쪽에 이제 이 메뉴에서 만들지 않고 바로 이 탭에서 새 디자인 더하기 표시를 클릭을 하면요. 새로운 모델을 또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잘 보시면 이제 요거를 제가 새로 다른 이름으로 일단 저장을 해 볼게요. 새 프로젝트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요. 자, 오른쪽 상단에 지금 저장을 하나 하시면요. 10개 중에서 1개 편집 가능한 문서가 뜨죠. 그리고 여기에 내 편집 가능한 문서를 잠깐 클릭을 해 볼게요. 지금 하나를 저장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고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가 된 모델이 그 파일이 여러 개가 있으면 10개가 넘어가면요. 더 이상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개가 다 차게 되면은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보통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다가 구매는 갑자기 안 되죠. 그래서 여기 편집 가능을 클릭하고 읽기 전용으로 바꿔 주시면요. 예, 읽기 전용 설정하시면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편집 가능한 문서가 0으로 뜨면서 예, 또 이제 편집을 새로 저장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이용하시고 10개가 차면은 분명히 10개를 저장한 다음에 여기 10이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기 전용으로 변경을 하시고 계속 모델링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 알림 센터도 있고 도움말도 있고요. 아까 봤던 프로필, 계정 같은 거 기본 설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로그아웃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 퓨전 360을 실행을 했을 때 로그인을 안 하고 자동 로그인이 되면은 이제 이제 본인 클라우드에 그 모델 파일 저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지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꼭 로그아웃을 하시고 이제 설치되어 있는 퓨전 360에서 요 계정을 변경해서 로그아웃해서 다시 로그인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본인 클라우드에 작업했던 것들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요 디자인 메뉴 왼쪽 쭉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명령 아이콘 바들이 있어요. 명령 아이콘 바에는 이제 솔리드 모델링 공면, 즉 서피스 모델링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눌러보면은 쭉 뜹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메쉬 모델링은 이제 STL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솔리드 모델링 아래쪽에 명령 아이콘 바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작성을 눌러서 확장해서 보시면요. 프로파일을 스케치한 그
그 면을 돌출시켜서 3D 모델을 만드는 방법, 회전하는 방법, 스윕, 로프트 이런 메뉴들 또 클릭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상자 같은 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으로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돌출해서 3D 모델을 만드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면들을 요 생성된 이 솔리드 모델을요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 수정 메뉴에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지금 제가 잠깐 상자를 만들었던 공간은요. 이제 이게 작업 공간입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 오른쪽에 보시면 뷰 큐브가 있어요. 뷰 큐브는 예,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뷰 큐브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홈으로 지정된 위치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면도 뭐 우측면도 이렇게 면을 바로 찍어주면요. 그 면으로 바로 이제 보는 위치를 바꿔주고요.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홈뷰로 가서 예, 요 위치가 홈뷰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홈 버튼을 누르면 항상 요 위치로 옵니다. 그리고 뷰 큐브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요. 뭐 직교뷰, 원근뷰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는 뭐 다른 뷰 위치를 가지고 이거를 홈뷰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디폴트 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명령 아이콘바 아래에 검색기라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브라우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검색기에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장해서 눌러보면 확장해서 예, 펼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약간 변형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바디라고 부르죠. 한글로는 본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바디가 생성된 거를 원래 처음에는 이 메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디 하나 만들면 이제 생성이 되고요. 스케치를 하거나 뭐 도면을 그리면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본체를 선택을 하고 이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여러 가지 또 작은 옵션, 그러니까 작은 또 메뉴가 나타나고 여기 있는 메뉴 선택을 해서 그 모델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작업 공간 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예, 여러 가지 또 메뉴가 나타나는데 잘 보시면은 이제 뭐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메뉴들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단축 이제 바로가기 메뉴를 여기 아래쪽에다가 또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보시면은 여기 작성 메뉴에서요. 작성 메뉴 아래에 있는 메뉴들하고요. 여기 도구 메뉴에 있는 메뉴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돌출 메뉴 같은 경우는 오른쪽 여기 점 3개 보이시죠? 이 점 3개를 눌렀을 때 도구 막대에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요. 체크를 해서 바로가기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바로가기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바로가기 변경해서 클릭한 다음에 이 단축키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하고요. 지금 바로가기는 이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지금 바로가기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돌출하면 면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평면이나 이제 프로파일을 돌출시켜서 형태를 만드는 뭐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화면 제어 바가 있어요. 여기 아래 요 메뉴들 보이시죠?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메뉴들인데요. 눌러 보시면 이제 회전하는 메뉴, 그리고 이제 보기 메뉴, 이 면을 뭐 클릭하고 이제 보기 메뉴를 실행을 하면은 그 면이 정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펜 기능이라고 하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확대, 줌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드래그 하면 이렇게 줌 인 아웃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휠 스크롤이나 이제 마우스 동작으로도 컨트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아래에 있는 화면 제어 바는 잘 사용하진 않고요. 그리고 대신에 여기 오른쪽에
세 개 메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화면 세팅 바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비주얼 스타일은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도형이 현재 가시적 모서리로만 음영 처리가 된 형태고요. 제일 위에 한번 음영 처리만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이 도형이 면과 선으로 이 모서리 부분에 아까 그 검은색 선이 안 보이죠. 그냥 음영으로만 처리가 된 그런 도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숨겨진 모서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숨겨진 모서리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 보이는 모서리도 검은 선으로 표시가 다 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숨겨진 모서리는 지우고요. 보이는 모서리로만 음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뭐 와이어 프레임 이런 것들도 표시 따로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요 세 번째 걸로 많이 디폴트 값으로 예,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요 그리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잠글 수도 있고, 이제 이 그리드 이동을 하거나 객체를 이동하거나 할 적에 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이제 스냅 한 칸 한 칸씩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이런 것들 증분 설정해 가지고 내가 이동하는 그 값을 예, 뭐 5mm씩 이동하게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동 메뉴에서 설정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 증분 이동을 일단 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포트는요, 지금은 요 작업 공간 내에 보는 화면이 하나가 있는데 선택해서 여러 뷰를 보시면요, 옛날 캐드나 라이노 작업하실 때 뭐 탑뷰, 뭐 그리고 라이트 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뷰를 나눠서 작업을 하는 게 좀 편리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퓨전 360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단일 뷰로 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더라고요. 마우스로 컨트롤 되는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화면 제어하는 거를 마우스로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휠을 스크롤해서 자, 휠을 당기고 밀고 해서 화면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만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면요. 작업 평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쉬프트 버튼을 되게 많이 쓰는데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요. 화면 시점을 이동하는 명령이 됩니다. 화면 시점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거나 되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F6 버튼을 누르면요. 요 창에 맞게 객체가 예, 창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아니면 홈뷰를 보통 눌러가지고 이제 홈뷰 위치에서 예,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뷰큐브 같은 경우는 뷰큐브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화면 시점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면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모서리나 꼭지점을 클릭해도요. 이 뷰큐브 바깥쪽에서 그 중앙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 이동하는 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나요? 예, 이렇게 화살표를 움직여서 보는 방향을 예,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창을 저장을 하지 않고요. 요것도 지우고요. 이제 새로 만들기 하나 해볼게요. 퓨전 360에서 제가 상자를 만들 때처럼요. 제일 처음에 이제 상자를 만들거나 어떤 모델을 만들던지 간에 보통 이제 프로파일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를 그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요. 아니면은 평면에 스케치를 잠시만요. 이제 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네요. 평면을 기준으로 이제 면을 선택한 다음에요. 예, 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평면을 한번 알아볼게요. 평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메뉴를 선택하든 간에 상자든 원통이든 간에 원통도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고요. 면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을 기준으로
3D 모델을 만들 건지. 그래서 이 기준 평면은 이제 스케치를 작성할 적에 요 원점 뷰가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요 면점이 이제 켜지고요.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XZ, XY, YZ 평면이 보여지고요. 그 평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뭐 구를 좀 작게 그러잖아요. 예, 구를 그리거나 하면 됩니다. 원통을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객체 위에다가도요. 이렇게 스케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스케치를 하는 건요. 요 원통의 요 위쪽 원형 단면 있죠. 그 단면을 선택해서 요 면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요 그리드 이 평면 보이시죠? 이 작업 평면을 설정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자, 이렇게 아까 전에 저 평면 위에 저 원통 평면에 요 원 앞쪽에 라인들이 그려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컨트롤 Z 해가지고요. 아니면 요 상단에 이제 상단에 되돌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원통을 만든 것까지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기준 X, Y, YZ, XZ 요 기준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객체의 본체의 평면에다가도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잠깐 본체를 또 잠깐 꺼놓을게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구성, 그러니까 플레인 메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플레인 메뉴는요, 여기 원래 있는 이 면에다가 간격을 띄워서 새로운 평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 평면, 미드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평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중간에 면과 면의 중간에다가도 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메뉴가 많습니다. 기울어지게도 할 수 있고. 처음에 평면 간격 띄우기를 한다면요. 요게 제일 아래 XY 평면을 요만큼 지금 위쪽으로 30mm만큼 띄워서 새로운 평면을 이렇게 생성해 주면요. 여기 왼쪽에 검색 브라우저에 구성이라고 요 평면 메뉴가 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스케치를 할 때 요 평면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선택하면 여기 지금 요 그리드 작업 평면 보이시죠? 요 위쪽으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평면을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스케치 마무리 한 다음에 조금 전에 스케치를 했던 요 메뉴가 또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요즘 아까 뭐 그린 게 없네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삭제를 하고요. 제가 한번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는 왼 상단에 스케치 작성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스케치를 선택하시면 어떤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할지, 지금은 바로 이제 스케치 보시면 이제 스케치를 어떤 걸 스케치를 할지 이 메뉴가 뜨네요. 선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 선 스케치를 어떤 평면에 할지 면을 선택해야 됩니다. 요 클릭을 하고요. 여기다가 선을 그리면요. 스케치 마무리 해볼게요. 요 바닥 평면에다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평면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스케치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왼쪽에 브라우저에 있는 그 스케치나 바디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잠시만요.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이 아닌가? 잠시만요. 이름 바꾸기가 있네요. 더블 클릭이 아니고 이름 바꾸기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XY 평면 스케치. 예. 더블 클릭 되는데 아까 왜 안 됐죠? 더블 클릭 해가지고요.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거 안 되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이름 바꾸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상단에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시고요. 요 지금 YZ 평면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또 이번에는 여기다가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을 여러 개. 자, 하나 그린 다음에 바로
또 원을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 그리기가요. 자, 이거를 취소하시려면 ESC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 해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 YZ 평면에 엄청나게 많은 원이 그려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는 면을 선택해서 그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시면 되고요. 요 잘 보시면 요 형성된 요 스케치들이 라인의 요 원은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아래쪽 이 라인은요, 처음 점과 마지막 끝점이 만나 있지가 않죠.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프로파일이라는 게 생성되지 않아요. 자, 프로파일은 뭐냐면요, 요 원은 가만히 보시면 살짝 연한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뭔가. 예, 이 면이 바로 프로파일들이에요. 프로파일. 자, 그럼 다시 여기 면이 스케치를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나서요. 자, 이번에는요. 이런 프로파일을 먼저 형성을 하고요.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스케치 작성 다시 한번 하고요. 이 바닥을 클릭하시고요.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그냥 임의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임의로 그리면, 자,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예, 처음 시작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다 만나 있어가지고 만들어지자마자 연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라인들도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생성된 이 선으로 생성된 면이 프로파일이에요. 이 프로파일이 지금 2D 평면에 그려져 있고요. 얘를 가지고 바디를 만듭니다. 본체를 생성을 하는데요. 본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이제 스케치에 대해서 잠깐 알고 갈게요. 그래서 요 스케치는요. 예전에 오토캐드 같은 거를 이제 쓰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오토캐드 썼을 적에는요. 라인을 그릴 적에 요 수치를 입력하면서 그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입력하면서요. 자, 수치를 30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예, 다른 쪽 방향으로 50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30과 50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더블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됩니다. 라인이. 자, 지금 제가 임의로 그린 이 커다란 사각형에다가요. 나중에 스케치 치수 클릭해서 이렇게 윗선의 길이 뭐 120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사이 값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뭐 100 이렇게 나중에 치수를 입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 같은 이거를 치수 구속이라고 해요. 지금 치수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은 그냥 무조건 120인 거예요. 이 치수를 제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우지 않은 이상 치수 구속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이 사각형 전체를 선을 더블 클릭해서 움직이면요. 아니면은 요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요. 저 사각형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 치수 구속이 된 거를 치수를 다시 빼고 요 선을 자, 이렇게 움직이거나 더블 클릭해서 얘는 상관없네요. 이 점을 이렇게 움직이면요. 자, 세로 길이는 지금 치수 구속이 아직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요 가로 길이는 지금 치수 구속이 안 되어 있죠. 이렇게 길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치수 구속을 이렇게 하고요. 지금 160으로 바꿔볼게요. 얘를 점을 움직이거나 하면요.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뿐이지 저 수치는 바뀌지 않고요. 그럼 이번에는 치수 구속 말고 이 상단에 보면 구속 조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 잘 보시면 수평, 수직, 구속의 이 앞에 아이콘 모양이 바로 요거거든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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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자, 어떤 객체든 여러 개를 선택할 적에는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구속 조건이 지금 보시면은 요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얘네들은 지금 현재 이 4개의 선은요. 수평, 수직, 구속이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는 아무리 움직여도요. 직사각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얘랑 얘는
수평이고요. 항상. 그리고 얘랑 얘는 수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평 수직 조건을 한번 지워 볼게요. 지우면 지금 세 개가 수평 수직이기 때문에 뭐 지금 변화가 없을 건데, 만약에 요 아래에도 지워 볼게요. 아래에도 지우게 되면요, 이번에는 얘 위쪽이랑 아래쪽 선은요 항상 수평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점 같은 걸 하나 찍어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 또 무슨, 점을 찍어서 요렇게 한번, 자, 저 선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렇게 조금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살짝 드래그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뭔가 변화가 생겼죠. 요 점들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선도 지금 아직, 요 선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선이에요. 이 선이나 점을 잡아서 끌면 변경이 가능한 선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위쪽 선이 길이가 160으로 아까 전에 치수 구속을 했는데, 요 구속이 된 상태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그리고 여기 이 선하고 이 선 사이 길이를 제가 100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것도 바뀌지 않으면서, 그리고 요 선이랑 요 선은 수직을 유지하면서 이 점을 바꿔봤는데요. 이렇게 이 선하고 이 선은 어떤 구속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당겼을 적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구속 조건에서 다시 한번 수평 수직 구속을 선택을 하고요. 얘를 이제 수평이나 수직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요. 얘 지금 수평에 가까운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수평이 돼버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개의 선이 수평 수직인 상태에서 요 가로가 160이고 세로가 160이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요 아래쪽은 수평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여기다가 지금 이미 수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뜻의 오류가 뜬 거고요. 그래서 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오류가 뜬 상태고요. 자, 이제 요런 지금 주어진 구속 조건에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위치가 이동하는 겁니다. 위치.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속 조건을 하나 더 해볼게요. 줘볼게요. 구속 조건에서 쭉 보시면 이제 모든 선을 수평 수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일치 구속 조건이 있어요. 요거는 클릭을 하면요, 어떤 점이나 선 같은 거를, 자, 마우스 가만히 대면 설명이 나와요. 점이나 선을 이제 구속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점을 이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각형의 점을요, 항상 원점이랑 일치시키는 거예요. 원점에 갖다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속이 되면요, 완전히 더 이상 이제 얘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이렇게 선이 검은색으로 바뀌어서 완전 구속이 됩니다. 완전 구속이 되고요. 요 왼쪽에 검색기의 스케치 메뉴에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완전 구속이 된 상태에서 보통 이제 3D 모델을 3차원으로 돌출시키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꼭 완전 구속이 안 돼도 스케치하고 형상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 완전 구속이 돼야, 이게 완전 구속이 안 되면요, 3D 모델을 형성할 적에도 스케치 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조하시고,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이렇게 그냥 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뭘 만든다 할 적에 이 스케치 메뉴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잘 보시면 요 상단에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솔리드 메뉴가 처음에 보였었죠. 그리고 스케치 메뉴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스케치 아이콘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 상단에 스케치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끝내고 싶을 적에는요, 여기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시면 돼요. 아니면 스케치 팔레트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여기 스케치 팔레트에
여기 뭐 보기, 스케치, 그리드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선택을 뭐 하시면 되는데 여기 옵션에 보는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요. 요 치수를 보이게 하는 거, 안 보이게 하는 거, 구속 조건, 지금 수평, 수직 이런 거 있죠. 구속 조건을 형상 구속 조건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거, 이런 메뉴들도 만약에 복잡하거나 그러면 체크를 빼서 뭐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구속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꼭 보여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 설정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서 이제 요 평면에 스케치가 되면은 한 가지 또 볼게요. 자, 아까 그 스케치 메뉴에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요거 마무리한 다음에도 여기 수정 메뉴 아래 보면은 매개 변수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매개 변수 관리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스케치 평면을 생성을 하고 라인을 그렸거든요. 그 라인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원통을 하나 만들었었군요. 요 스케치를 제가 하나 했는데 가로 길이 100, 세로 길이 160 해서 그냥 변수 이름은 임의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치 정보가 요런 매개 변수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매개 변수를 이제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원통을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통의 형상들도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평면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 평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어떤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서 33cm, 30mm 떨어진 위치에 평면 하나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 이름을 바꾸는 거는 그냥 클릭해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가로 길이 뭐 이런 식으로 세로 길이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케치 아까 구속을 살펴봤는데 스케치는 이제 구속된 상태로 여기서 이제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요 솔리드 작업을 할 적에 또 스케치를 이렇게 잘못 또 실수로 이렇게 클릭해서 스케치 형태를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완전 구속된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을 바디로 만들 때 왼쪽에 작성 메뉴 보시면 이렇게 돌출 클릭을 하면요. 요 프로파일을 돌출시켜서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요. 요 돌출 메뉴에는 이렇게 팔레트를 보시면요. 요 프로파일 평면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한쪽 방향으로, 양쪽 방향으로 또는 대칭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거리 기준으로 거리가 전체 길이가 뭐 100이면은 10cm인가요? 100이면 10cm죠. 10cm 거리만큼, 그리고 한 뭐 5도 정도 이렇게 꺾어서 대칭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을 시켜서 어떤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작성해서 회전시켜 가지고요. 이 프로파일을 요거는 지금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택은 이제 기본적으로 회전이나 이제 돌출, 회전, 수입, 로프트,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파일을 가지고 뭐 회전하거나 아니면 선을 선택해서 경로를 선택하거나 해서 이제 3D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3차원 형상은요, 솔리드라고 해서 이제 속이 꽉 찬 찰흙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를요, 예를 들어서 돌출을 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으면, 참, 여기 오른쪽에 메뉴를 보시면요, 여기 파랗게 1 선택됨 돼 있죠. 프로파일을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X를 누르고 다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새로운 본체로 이렇게 생성할 때, 지금은 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새 본체가 뜨는데요. 만약에 다른 사각형 프로파일이라든지 다른 프로파일하고 겹치거나 할 적에는 이 생성 메뉴가 뭐 잘라내기나 이제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면요, 요 만들어진 3차원 이제 형상 모델을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목깎이 같은 경우는
이런 모서리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선택을 해서 이렇게 또 변화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면 간격을 띄운다던 변 간격을 이렇게 밀어서 크기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분할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체를 선택을 하고요. 무브해서 얘가 이쪽 지금 지금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잘 보시면 지금 요 XZ 평면 있죠? 이 평면으로 이 형태를 잘라준다. 그럴 때 이제 수정해서 본체 분할 뭐 이런 메뉴 선택하면요. 여기 오른쪽에 그 팔레트 메뉴가 다 계속 뜨거든요.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읽어보고 하면 돼요. 분할할 본체를 선택을 이제 먼저 하고요. 그리고 분할 도구 있죠. 분할 도구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면 분할할 도구를 자 눌러보시면 요 면을 선택을 하면은 별 의미는 없겠죠. 분할해도 뭐 별 의미 없으니까 선택 취소하고, 여기 XZ 평면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얘가 지금 요 방향으로 잘릴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요. 지금 이 본체랑 이렇게 분할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 메뉴 이렇게 보시고 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으니까 다 한번 눌러 보세요. 그래서 뭐 쉘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체가 만들어졌으면요. 이 본체는 지금 요 이제 어떤 부품에 그냥 하나 들어가 있는 이 형상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요. 부품으로 따로 이렇게 구성 요소로 분리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분리를 해서 이렇게 메뉴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그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시험 볼 적에는요. 이거를 다 구성 요소로 변경을 한 다음에 메시 저장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 모델링을 같이 본체를 같이 만들어서 그냥 통째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구성 요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본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만들어 놨던 본체 있죠. 요 본체, 그리고 지금 만들어서 자른 요 본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제일 아래쪽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잠깐 볼게요. 타임라인을 이제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여기 원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평면 간격을 띄워서 이제 스케치를 했고, 스케치를 한 거를 돌출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모서리 부분 조금 띄우고, 면 간격 띄우기도 했었고, 움직여서, 그리고 잘라서 뭐 분할을 했고, 구성 요소로 잘 만들었고 따로. 요 보이세요? 요 왼쪽에 차례 이제 모델링한 과정이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만약에 제가 앞부분에 이 원통이 좀 작네요. 그래서 다시 요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요. 자, 이 원통을 생성할 적에 좀 작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요. 얘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일단 피처 편집을 할게요. 편집을 해서 조금 크게 잘 보이게 이렇게 바꿔 놓고요. 너무 잘 보이네요. 자, M은 자, 여기 본체 첫 번째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동 복사 보이시죠? 자, 이동 복사는 잠시만요. 이 본체를 클릭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요. 이제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M 눌러가지고 조금 바깥쪽으로 조금 뺄게요.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서는요, 이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이 본체가 하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러링을 하나 할까요? 미러 해가지고 이 본체를 자, 요 앞에 평면으로 접합하지 않고 하나를 더 이쪽에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처럼 이렇게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지금 본체가 얘가 그대로 미러링이 돼서 여기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근데 얘를 지금 돌아가서 하나 미러링을 했는데 다시 그 타임라인에서 돌아오면요. 요 중간에 요 끼어들기 된 애가 잠시만요. 지금
아까 옮겨가지고 미러링을 해서 그런가?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자, 하여튼 지금 요 히스토리 라인에서 타임라인에서 돌아가서 작업했던 거를 요 중간에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잠깐만 볼게요. 피처 편집해가지고. 자, 객체가 얘고요. 미러 평면이 얘고요. 생성된 새 본체가 얘인데,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이동을 했죠. 얘를 이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 이동한 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은 원래 미러 평면에서 이제 이동 안 하고 미러링 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객체를 뒤에만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미러링 된 애는 안 옮기고 미러링 되기 전에 본체만 옮겼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말고도 이런 본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처 편집 하면은 또 한번 해볼게요. 편집을 하면요. 요 피처를 만들 적에 이제 만들 적에 실행한 명령 중에서 어떤 거를 수정할 건지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면 간격, 목깎기를 좀 수정해 볼게요. 목깎기를 선택을 하면은 그 목깎기가 아까 전에 지금 반지름이 30.535였는데 좀 많이 깎을게요. 이만큼. 쑥 들어가네요. 40만 할까요? 4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깎기만 수정을 하고 얘를 뭐 옮기고 자르고 했던 거는 그대로 실행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로 들어가서 자, 피처 편집해 가지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돌출이나 면 간격 띄우기 요 메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요. 이제 면 간격 띄우기를 조금 적게 한 상태에서 이제 옮기고 잘라고 했던 건 다 실행이 돼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파일을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집이 된 요 3D 모델은 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 폴더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파일명을 뭐 연습 뭐 1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오기 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여기 연습 다시 열어서 이제 또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장이 한번 되면은 내 편집 가능한 문서에 이렇게 또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10개 되면은 편집 가능을 읽기 전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이 원본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럼 내보내기 눌러가지고요. 여기 뭐 폴더를 선택을 하고요. F3D나 3MF 그리고 OBJ 이런 것들 파일명 변경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능사 자격 시험 볼 적에는 이제 F3D 피처 360 원본 모델링 파일하고 그리고 STP 요 두 개는 내보내기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쉬 파일, STL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쉬로 저장해서 요 메쉬 저장을 하면은 STL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STL 파일은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G코드로 바꾸시면 되고요. G코드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연습 삼아 자, 요걸 다시 또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정말 간단하게 그 다리만 있는 의자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다리만 있는 의자를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작성을 해요. 자, 스케치를 이 평면도를 찍어서 이 바닥에다가 이제 일단 어떤 걸 그릴 거냐면요. 먼저 이렇게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먼저 이렇게 네모난 바닥이 있고 얘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네모난 나무 있죠,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30 정도 되는 이런 나무 30cm요. 나무 바닥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다리 4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을요, 이제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는 사각형, 즉 스케치 팔레트의 중심 직사각형을 클릭해가지고요,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만드는데 요 이제 사각형을 그릴 적에 여기다가 내가 수치를 30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300 엔터. 입력을 하시면 입력하자마자 이 선이 검은색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치수 구속을 이제 시키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중에 이렇게 사각형을 대충 그려놓고 나서 스케치 치수를 입력을 하면요, 얘랑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300으로. 그래서 300 치수는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치수 입력은. 그러니까 가로 세로 30cm인 네모를 하나 먼저 그려주고요.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자, 요거 그냥 스케치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요. 얘를 바로 돌출을 시켜서요. 돌출 단축키 2죠. 2를 눌러서 얘를 위쪽으로 한 5cm, 그러니까 50 여기다가 50 해도 되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데 하셔도 돼요. 자, 50 해가지고요. 엔터 누르고, 자, 의자 앉는 부분이죠. 앉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만들자마자 아까 전에 네모를 그렸던 게 지워지거든. 이게 안 보이거든요. 요걸 다시 클릭해가지고, 자, 보이시죠? 여기 아래 스케치 했던 게 바로 꺼져요. 요게 꺼지는 이유는 여기 메뉴에 기본 설정에 디자인할 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피처 작성 시, 예, 그 3D 형상이 만들어지는 순간 스케치가 자동으로 숨겨지는데, 이게 저는 그냥 디폴트 값을 쓰는데 혹시 불편하면은 그 체크를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케치 편집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다리 부분을 좀 그려줘 볼게요. 2점 직사각형이 아니라, 자, 여기도 있어요, 메뉴가. 2점 직사각형을 해야겠네요. 선택을 하고요. 이 왼쪽 첫 번째 구석을 찍어주고요. 자, 두 번째 구속은 그냥 찍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수정에 보시면 매개 변수 관리를 클릭했을 때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돌출도 했고요. 자, 지금 D2랑 D3가 있는데 얘는 그냥 의자 가로 이렇게 할게요. 의자 가로, 얘는 의자 세로, 그리고 테이퍼는 아니고 얘는 바닥 높이, 바닥 맞나요? 바닥 높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일단 변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지금 의자 가로가 되겠고, 얘가 의자의 세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사각형을 그릴 적에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의자 다리의 위쪽 길이는요, 의자 가로에다가요, 아까 의자 가로가 몇이었죠? 엔터 누르면 자, 쫙 늘어나죠. 왜냐면 의자 가로가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의자 가로가 이제 30cm, 300mm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변수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자 가로에다가 나누기 한 4분의 1, 4 이렇게 나누기를 연산을 바로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5로 할게요. 5로 해야겠다. 5 하면 6cm가 되죠. 이 다리의 길이는요, 이 전체 길이의 5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서 수치 입력할 적에 연산도 가능하고요. 변수를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 사각형의 요 길이는
의자 세로에다가 나누기 5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길이에다가 이제 5분의 1 하는 그 의자의 두께라고 하나요? 굵기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를 이번에는요, 상단에 스케치 미러를 보시면요, 미러. 이 객체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작은 사각형만 선택을 하려면요, 이 작은 사각형의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작은 사각형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팔레트에서 미러선 어디를 기준으로 거울처럼 복사를 할 것이냐. 자, 대칭 위치로 복사를 할 것이냐. 미러선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보통 미러선 선택할 적에 이제 보조선을 긋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까 미처 안 걸었네요. 원점을 자, 왼쪽 검색기에서 원점을 일단 눈을 켜서 좀 보이게 한 다음에요. 요 Y축 부분 있죠. Y축을 선택을 할게요. 미러선은요. 요 Y축을 선택을 하면은 이 사각형의 정 가운데에 원점의 Y축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요 다리를 또 만들어 줍니다. 요게 가는 검은 선으로 보이시죠?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요 구속 조건이, 자, 제가 스케치 팔레트에 구속 조건이 보이고 안 보이게끔 체크해 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요 형상이 지금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이쪽 네모하고요, 이쪽 네모하고 대칭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 지금 아래쪽에다가 네모를 또 그려가지고 다 한 번에 익스트루드 할 수 있는데, 일단 요 두 개의 사각형만 다리 부분 그려가지고요, 스케치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제가 원래 처음 그렸던 스케치 평면에다가 요 네모 두 개 프로파일이 형성이 됐어요. 자, 본체 잠깐 안 보이게 눈을 끌게요. 그러면 요 작은 사각형을 두 개를 돌출 메뉴를 눌러서 얘랑 선택을 이렇게 두 개 해요. 자, 선택할 적에 프로파일 지금 이 선택됨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화살표를요, 아래로 당겨주면 이렇게 다리가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본체가 이렇게 켜져 있을 적에 뭔가 딱 접하는 두 개의 형상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생성될 때 접합으로 메뉴가 이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 본체 다시 켜 있고 얘 작은 사각형 두 개를 익스트루드 할 때 이제 이쪽에 겹쳐지는 부분 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하면요, 돌출을 하면요, 이렇게 잘라내기로 바뀌는데, 요거는 내가 메뉴를 접합을 할지 교차를 할지 세 본체를 만들지는 그냥 선택을 바꿔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다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다 이렇게 높이도 아까 변수 지정한 걸로 할게요. 자, 마이너스 방향이죠. 자, Y축에 그 Z축의 그 반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로 돌출을 해야 아래쪽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냥 가로 길이로 할게요. 가로 길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만들어 놨죠? 기억이 안 나네요. 매개 변수에서 의자 가로로 써놨네요. 자, 돌출해서 예를 들어서 얘랑 이 면을, 자,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데 마이너스 의자 가로 길이랑 똑같이 맞춰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지금 접합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접합이 되면요, 이렇게 확인을 눌렀을 적에 이 본체가 전체에 얘랑 한 바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바디로 하지 않고요, 요 다리를 피처 편집해서 요거는 접합이 아니라 제가 일단은 새 본체로 만들게요. 새 본체를 만들어서 확인을 누르고, 이 두 개의 다리가 지금 본체 2, 3으로 바뀌어 있죠. 2, 3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바디를요, 이 면을 기준으로 미러링을 할게요. 자, 여기 작성 보시면은 여기 미러 메뉴가 있어요. 자, 3D 모델도요, 미러를 클릭해 가지고요, 자, 미러 평면을, 자, 여기 팔레트 보시면 지금은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요 지금 선택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선택을 몇 개를 더 할 수 있는데, 요 지금 위쪽 다리 빼고 의자 바닥 엉덩이 앉는 쪽은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땐 Shift 누르고
또 한 번 더 선택을 해주면은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러 평면을 선택을 할 거예요. 평면은 지금 원점이 중심점이니까 여기 지금 X 빨간색 X축 그리고 파란색 Z축 XZ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XZ 평면을 기준으로 요 형상이 두 개가 각각 미러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요. 의자 다리 4개가 다 다른 본체로 자 4개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사실 얘를 가장 빨리 그리는 방법은요. 그냥 스케치 다 하나 그려가지고 스케치로 다 해도 되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의 본체로 만들고 싶으시면요. 다 선택을 하고요. 여기 수정 메뉴에 결합 있죠. 결합으로 해서 그냥 결합을 하셔도 됩니다. 결합을 하고요. 해서 본체 하나로 만들어 주고요. 스케치는 눈이 좀 복잡하니까 스케치랑 원점은 끄고 이런 식으로 의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변수로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 지금 보면은 매개 변수의 의자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볼까요? 한 50cm 정도? 가로가 50? 뭐 이런 식으로 가로 50 그리고 가로 이 의자 앉는 부분에 가로 세로 위치하고 지금 다리의 가로 세로 위치가 바뀐 것 같네요. 일단 그냥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가 만들어지면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 위에다가 그냥 작게 각인 하나 넣어줄게요. 작성해서 이제 스케치를 하나 더 여기다가 이 의자 바닥면에 스케치를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쪽 방향으로 약간 길쭉하게 됐는데 여기다가 제 닉네임 하나 넣어볼까요? 여기 구석에다가 클릭을 하고 슈구리라고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체는 모바일 고딕 있네요. 뭐 이런 걸로 해서 높이를 한 30?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요. 잠깐 다시 좀 수정을 할게요.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요. 확인 누르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익스트루드 단축키 E 누르면요. 안쪽으로 이렇게 각인을 한 마이너스 한 3mm 해볼까요? 3mm 너무 깊은가? 3mm 정도 각인해가지고요. 예쁜 제 의자, 슈구리 의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누구한테 자랑을 할 때 색상 한번 바꿔볼게요. 본체 전체 클릭하시고요. 아니면 이 면만 선택하셔도 돼요.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뜨죠. 색상을 나무로 하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볼게요. 플라스틱 여기 보면은 베이지색 ABS를 해볼까요? ABS 흰색을 다운 받아 가지고요. 전체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본체에다가 지금 적용 대상이 본체로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본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전체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예쁜 색깔이 안 예쁜가요? 색깔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던가. 안 이쁘네요. 나무가 역시 멋있네요. 좀 플라스틱 좀 안 이쁜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렌더링도 하실 수 있고요. 렌더링 작업 같은 거 하실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환경 설정하셔가지고 이제 캡처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3D 프린터로 출력하려면 여기서 이제 메시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내보내기 해서 STL로 저장을 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퓨전 360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해봤고요. 여기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해서 이제 여기서 뭐 슈구리 GURI 의자 해서 저장을 하면 상단에 이름이 바뀌죠. 여기 보시면 요 검색기 제일 상단에 이름도 바뀌고
여기까지 예, 퓨전 360 기본적인 메뉴 사용하는 방법들 작업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